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역과 책력의 관계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역의 정의와 종류, 둘째, 책력의 정의와 종류, 셋째, 역과 책력의 관계입니다. 역이란 시간대의 변화에 따른 특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대의 변화란 생명의 순환이라 할 수 있는 생장, 염장하는 우주 법칙을 뜻하는데, 만물이 봄이 되어 생하고 여름이 되어 무성하게 된 후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본체로 돌아가듯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따라 만물이 생하고 무성하고 열매 맺고 뿌리로 돌아가는 이치를 간지와 괴와 수의 천문사십을 이용해 고도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역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주의 봄철을 나타내는 생역을 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역인 희역은 만물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하기 위한 조력의 의미가 있으므로 천지창조라고 일컬어지는 무극에서 태극이 발하는 시점으로 하도용마로 표현되고, 만물의 출현으로 본다면 새싹이 발하여 생명체가 현상계에 드러나는 때이며, 수로는 신무극에서 껍질인 영을 깨고 나온 일태극이고, 괴로는 천지일월과 산택 내풍의 작용에 의해 만물이 출현하는 복희팔괴인데, 이는 채천용지로서 일건천 하늘의 기운이 2부터 7까지 거쳐 팔곤지 땅에 작용하여 만물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됨을 나타내주는 역입니다. 그러므로 희역이 주가 되는 세상을 천존시대라 하여 하늘을 상징하는 신을 신봉하는데, 인간이 물질적인 발전이나 정신적인 의지가 아직 미성숙한 때이므로 모든 일을 신에 의존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다음은 우주의 여름철을 나타내는 장역을 주역이라고 합니다. 장역이란 이 땅에 출현한 만물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만물을 창조해준 하늘과 땅인 건곤이 서북방과 서남방으로 자리를 옮겨 천지 부모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만물이 일월로 대변되는 수화의 영양분을 섭취하여 여름의 특성이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처럼 나날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희팔계의 마지막 궤인 북방 팔곤지 자리에서 문왕팔계의 일감수가 시작되어 1부터 9까지 성장해 가서 복희팔계의 건천 자리까지 다 구이화가 되므로 주역인 문왕팔계를 땅에서 자라서 하늘까지 닿는다 하여 채지용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역이 주가 되는 시대는 물질을 우선시하고 땅이 주체가 되므로 지존시대라 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땅에서 나는 금은 보화와 국가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이 판을 치는 무한 생존 경쟁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주의 가을을 나타내는 역을 성역이라고 합니다. 성역이란 완성된 시대를 나타낸 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알곡이 여물고 과일이 익어가게 되는데, 식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매가 곧 완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주 진리를 깨달아 도를 통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곧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역은 용담역으로서 괴로는 지천 태괴요, 발산을 위주하던 선천이 수렴을 위주하는 후천으로 원시 반번하므로 지지로는 수하 기재가 되며,
천간 기가 중심 역할을 하여 자성이 열리게 되고 황극력을 통해 인중 천지가 열리게 되니 궁궁을을의 도가 세상에 펼쳐져 모든 인간이 도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담력이 주가 되는 후천 우주 가을 시대를 인존 시대라 하여 돈이나 권력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극대화되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경세계가 열리며 고도의 정신문화가 펼쳐져 이 땅에 이상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담력은 정역 8개와 천간은 서로 같으나 수와 지지가 다른데 일부 선생은 양바탕에서 음을 제시한 역할을 하였고 천주님께서는 양바탕을 음바탕으로 돌려서 복중 80년을 통해 후천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책력이란 1월 성진이 돌아가며 지어낸 시간대를 시간의 마디에 따라 대, 중, 소 단위 시간대 간의 관계 원리와 법칙을 자세히 정리하여 나타내는 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달력이 이것인데 연월 일시와 해와 달의 운행, 월식과 일식,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날의 순서에 따라 적음으로써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도록 만든 책으로서 책력마다 그 특징이 있으니 여기서는 책력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알아보고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력의 종류에는 1월의 운행도수를 나타내는 태양력과 태음력, 그리고 천지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운행하는 인중천지를 이용한 황극력이 있습니다. 태양 태음의 변화를 보고 만든 책력인 태양 태음력에서 연월일시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120분 단위의 수와 간지가 있으나 자성의 문인 구궁의 변화를 보고 만든 황극력에서는 80분 단위의 분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소궁, 대궁이 있습니다. 먼저 선천 태양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천 태양력이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년 365와 4분의 1일을 주기로 한 책력으로서 양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력은 매 3년 동안은 365일이요 매 4년째에는 366일이므로 서양에서는 2월을 3년은 28일과 4년째에는 29일로 정하고 1, 3, 5, 7, 8, 10, 12월은 31일, 4, 6, 9, 11월은 30일로 고정하여 달력을 만들어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양은 순임금 때 천문 관측기구인 선기옥형을 만들어 1년 365와 4분의 1일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천 태음력은 우리가 음력이라고 알고 있는 책력으로서 1년 354와 940분의 348일을 주기로 한 책력을 말합니다. 이 주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회 공전하는 동안 달이 지구를 12회 공전할 때 지구의 자전 횟수를 뜻하는데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주기, 즉 한 달은 지구의 자전 주기 약 29.53일이므로 12달은 354와 940분의 348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횟수는 지구의 태양 공전 주기와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매 19년마다 7개월 7일의 윤달과 윤희를 두어 태양력과 태음력을 맞춰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태양 태음력이 서로 맞지 않은 불편이 있었음에도 우리 조상님들이 굳이 태음력을 사용했던 까닭은 달의 출현과 변화상인 현망회삭에 따라 조수의 차가 달랐으므로 생활의 편리를 위해 태음력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선천 태양 태음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은 순임금 시절부터 24절기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 데 활용해 왔으나 이 절기는 태음력에 맞도록 제작되어 불편함이 있으므로 마테오리치 신부가 동양에 와서 태양력에 맞춘 24절기를 고안하여 가르친 것이 지금까지 사용한 달력입니다. 후천 태양력은 1년 366일을 주기로 하는 이상적인 책력으로서 요임금 시대에 사용하다가 순임금이 선기옥형을 지어 현상적인 정확한 도수를 계산해 보니 365와 4분의 1일이므로 책력을 바꾸어 사용해 왔는데 이제 후천이 되어 천주님께서 후천은 요임금 시대임을 천명하여 1년 366일이 후천 태양력이 됨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1년 366일은 황금역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대공소공법에 의해 364.52 황국수와 1.5일의 전궁일이 합하여 이루어진 구궁을 이용하여 자성을 열 수 있는 이상적인 날짜입니다. 366일에 18도수를 합하여 384가 되는 천지공사 내용 등의 고증이 있습니다. 366수는 황금역에서 사용되는 1년 일수입니다. 다음은 후천 태음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후천 태음역은 1년 360일의 주천도수입니다. 28수 공기도에 나타나 있듯이 매달 30일이 고정되고 기묘, 경진, 기유, 경술이 중앙에 들어가 기경이 중심 천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매 15일마다 기미, 갑술, 기축, 갑진의 절국이 형성됩니다. 황금역이란 자연현상인 천지 1월의 운행을 보고 지은 책력이 아니라 인간의 자성을 통해 지어진 책력입니다. 천지 1월이 도수를 지어가며 변화해 가듯이 인간의 자성 역시 구궁의 문을 따라 열리고 닫히는 변화의 길을 걷는데, 선천은 천지가 주장하였으므로 구궁문이 닫혀 있어서 극소수의 도인들만 자성문이 열려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으나, 후천은 인간이 주장하는 시대이므로 모든 인간의 자성문이 열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황금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의 마디에 따른 형식과 내용은 서로 보완 관계입니다. 역과 책력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인데, 역이 시간대를 특징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라면 책력은 시간대를 표현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에 의해 그 시대의 사주가 정해지게 되고 연월일시의 출현에 따라 기준에 따른 원리와 법칙에 의해 책력을 짤 수 있는 것처럼, 역이 생장성장의 우주법칙에 따라 생장성장역의 형태로 출현하게 되면 그 시대를 나타내기 위한 양력, 음력, 황금역 등의 책력이 뒤이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경위를 이루며 현상계를 짜나가듯이 역과 책력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나 그 차이점은 뚜렷이 존재합니다. 역이 시간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내용에 가깝다면 책력은 시간대의 길이를 나타내는 형식에 가깝습니다. 책력이 봄을 3, 4, 5월의 날짜로 표현한다면 역은 봄을 씨앗이 발화하도록 현상계에 생명력을 투영시켜 탄생케 한다는 의미로 생역으로 표현합니다. 책력이 여름을 6, 7, 8월의 날짜로 표현한다면 역은 생명력을 변화 발전케 하므로 발산과 성장을 상징하는 장역으로 표현합니다. 또 책력이 가을을 9, 10, 11월의 날짜로 표현한다면 역은 가을의 상징인 낙엽과 열매를 결정짓는 수렴과 완성을 상징하는 성역으로 표현합니다. 앞의 표는 역과 책력의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분리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 표를 보면 역이란 생장염장의 우주 법칙에 따라 그 시대를 특징짓는 모습이므로 생장, 성장, 역이라 칭하는데, 이를 우주 일련의 책력으로 나타낸다면 생장역은 선천으로서 축에서 5회까지를 나타내고, 성장역은 후천으로서 미에서 자회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 역을 우주 일련인 이론에 맞춰 보았으나 시간의 길이를 대중소로 나누었을 뿐 짧게는 지구의 일년과 일일 단위에도 그 내용은 어김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1년 중 봄과 1일 중 아침은 새싹이 출현하고 하루의 활동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생역에 해당되며, 일 년 중 여름과 1일 중 낮은 모든 만물이 무한 성장하고 하루 중 가장 바쁘게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장역에 해당되고, 1년 중 가을과 1일 중 저녁은 열매를 맺어 결실을 거둠과 동시에 하루의 할 일을 마치고 정리하는 때이므로 성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1년 중 겨울과 1일 중 밤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편히 쉼으로써 감춘다는 뜻의 장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과 책력은 시간대의 내용과 형식을 이루면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과 책력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대의 마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